고리원전 1호기 해체 계획서 주민 공람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무려 7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을 책자로만 볼 수 있고 세부 단계별 조치 계획이 두루뭉술했습니다. 취재 기자가 직접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과 불법 주정차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장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사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차 전쟁이 일상이 된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74년 동안 퇴적물이 쌓여있는 회동 수원지의 준설 작업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바닥 준설을 통해 회동 수원지 저수 용량을 늘리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안전한 식수를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가운데 이번 주말에도 부산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주말 사이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00mm며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도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부산방송에서는 고리 1호기 해체 계획에 대한 연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해체 계획서를 주민들이 보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주민 공람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 되고 있을까요? 김현정 기자가 직접 해체 계획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고리 1호기 해체 계획서 주민 공람이 이뤄지는 기장군 장안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센터 한켠 책상에 무려 700쪽에 달하는 해체 계획서 원본과 요약서, 그리고 질의응답지 등이 놓여 있었습니다. 공람 신청을 위한 인적 사항을 기입한 후 요약본과 비교해가며 실제 해체 계획서 원안을 살펴봤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 반출과 관련해 오염구역 재염 해체 전 부진의 저장시설로 이동한다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방사능 감시 및 조사와 관련해서는 방사선을 사전 또는 작업 중에 측정해 작업자의 피폭 저감을 위한 방안을 계획하고 조치한다는 두루뭉술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조치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 해체라고 하는 그런 방대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그 계획서에 기술된 그 해체 작업들이 너무 간략하고 진짜 교과서적인 수준의 설명 정도로만 되어 있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이 저희 기장군이 보기에는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다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또한 계획서 중간중간 공개되지 않은 자료들이 많았습니다. 주민들에게 직접 와닿는 안전 부분도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안전성 평가를 하면서 그 결과가 도출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민감한 정보로 분류가 돼서 많은 부분이 삭제가 되어서 이렇게 검증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평가 결과가 이 자연 방사능 수준보다 낮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 점이 아쉽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해체 계획서 주민 공람이 진행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부산에서는 7일 기준 기장군 9건, 해운대구 20건, 금정구 18건 등 모두 48건의 공람이 이뤄졌습니다. 이를 통해 제출된 주민 의견은 검토를 거쳐 원자로 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의 시행 규칙에 따라 최종 해체 계획서에 반영되고 심사받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첫 원전 해체의 주민 공람이 앞으로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수원은 오는 29일까지 해체 계획서의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해 오는 10월까지 해체 계획서를 원안위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과연 이러한 방식과 내용으로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고리 1호기 해체 계획에 담길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짚어볼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과 불법 주정차 문제는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들도 계속해서 방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안전은 사치가 된 중구 산복도로를 안수민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중구 대청동 고지대의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갓길에 주차된 차들 때문에 이동하는 차들은 중앙선을 무시합니다. 덩치가 큰 버스와 마주쳤습니다.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슬아슬 인도를 침범해 지나가야 합니다.
네, 이렇게 갓길을 따라서 이 차량들이 쭉 규정차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도로와 인도에 차량을 반반 걸쳐서 주차하는 일명 개구리 주차가 이루어지면서 이 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인도의 폭이 좁아져 이 보행자들도 도로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쿨존도 예외는 아닙니다. 비가 내리면서 보행자와 차의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이들은 좁은 인도 대신 차와 함께 차도로 다닙니다. 저 차를 타니까 저 사람이 인도로 다니는데 사람 사고가 많이 나죠. 골목으로 들어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양방향 통행을 하는 1차선 도로에서 갓길 주차가 이루어지고 보행자가 도로로 내몰리는 위험한 상황은 일상입니다. 좀 놀라기는 많이 놀라죠. 불편한 거 느낌 있어가지고. 근데 위험하지, 그래. 차를 막 대놓고 이랬으니까. 그거는 또 그 소방도로 아이가. 소방도로는 떼면 안 되잖아. 소방도로 차가 불나거나 하면 못 들어오잖아. 조금 더 대로변으로 나와봤습니다. 이곳은 구청 인근의 왕복 4차선 도로인데요. 이 양쪽 갓길을 따라서 역시나 주정차된 차량들이 점령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도로를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 점선이 그어져 있는데요. 이 노란색 점선이나 실선의 경우에는 이 잠시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역이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지역에 워낙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단속을 해도 그때뿐. 구청도 불법 주정차 문제를 사실상 방치한 상태입니다. 중구의 주차장 확보율을 살펴봤습니다. 2020년 6월 말 기준 중구의 주차 면수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포함해 공영 주차장이 1,712면, 각종 건물의 부설 주차장이 15,515면, 민영 주차장이 2,207면으로 모두 합해 19,434면입니다. 차량 대수는 승용차와 승합차를 합해 31,197대. 주차장 확보율은 62.2%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유동인구는 고려하지 않은 수치. 한국교통연구원이 제시한 적정 주차장 확보율이 204%인 것을 고려하면 중구의 주차장 확보율은 3분의 1 수준에 그칩니다. 매일 주차 전쟁을 치르는 주민들의 피로도는 상당합니다. 주차 때문에 주민들 간 갈등이 벌어지는가 하면 앞에 있는 가게 앞이고 상관없이 몇대 매일 사고 그래요. 저거는 악으로 하려고 하고 우리는 그냥 뒤따라가면 뭐 내 땅이니 내 땅이니 사고요. 현실적으로 안전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주민도 있습니다. 여기는 뭐 딱지 붙이고 그런 거 없어. 여기는 다 주민들이 바로요. 외부에서 오는 아니거든. 전부 주민들이. 아이 뭐 찾을 데가 없지 뭐. 이 아이 뭐. 안 그래? 주차난 문제를 해소해달라는 요구는 수년째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들 학교길에 나오면 양쪽으로 나오거든요. 저쪽으로도 오고 이쪽으로도 오고 하면 차들은 다니지. 애들 피해갈 길은 없지. 위험해요. 그리고 또 노인네들이 많으니까 노인네들이 걸으면 안 빠르지. 피해가기 힘들지. 그러니까는 공영주차장이 최고 시급해. 하지만 뚜렷한 변화는 없는 실정. 어르신 사망 사고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저희 그 불법 주정차와 또 이게 근본적으로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발생된 사고라고 볼 수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중구가 조금 작다 보니까 조그만한 구다 보니까 이게 부지를 찾는 게 정말 많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지를 찾는데 우리 구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라고. 중구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로 굳어져 버린 주차난. 이와 함께 운전자와 보행자가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까지도 당연시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필로폰을 투약한 뒤 경찰과 5시간 동안 대치를 벌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온천천 산책로에 1톤 화물차가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한 주간의 사건 사고 영상으로 구성했습니다.
5시간 동안 뭐 접근을 못하게 해가지고 만약에 들어가면 삐리면서 바깥에 나가는 거랑 삐리면서 좀 덜 되겠네 난간이 한쪽에서 이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강수대 직원들은 뭐 엄마 데리고 왔나 막 이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돗물 유축 논란으로 전국이 떠들썩했습니다. 너도 나도 깨끗한 수돗물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부산 시민들이 바라는 수돗물은 어떤 모습일까요? 차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알록달록 색연필로 원고지에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쓴 귀여운 아이의 이야기가 영상으로 펼쳐집니다. 지난해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의 순수 365 UCC 공모전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입니다. 우리 아빠 일어나면 제일 먼저 마시는 것, 우리 엄마 요기에도 꼭 필요한 거, 물량과 가방 속에도 쏙 넣고 다니는 거. 가족 모두가 좋아하는 맛있는 수돗물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제작한 콘텐츠입니다. 우리 집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돗물의 공급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3D 영상으로 제작한 콘텐츠도 눈길을 끕니다. 공기처럼 늘 사용하고 있지만 너무도 익숙해 소중함을 잘 모르는 물. 뭐 불편한 걸 넘어서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필요했고 앞으로도 필요할 존재인데. 수수께끼를 내고 정답을 맞추는 형태로 기획한 영상 콘텐츠도 지난해 순수 365 공모전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수돗물 음용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수돗물 유충 이슈가 불거지며 부산시와 환경부가 정밀 조사한 결과 부산의 수돗물은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상수도관 노후화 등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다 보니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올해도 순수 365 UCC 공모전을 열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없애는 한편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깨끗한 물을 안전하게 가정에 공급 365일 공급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순수 365 상품을 개발하고 등록을 했고요. 그 상도 드리지만은 그거를 시민들한테 좀 알릴 수 있도록. 부산의 수돗물 순수 365의 이름과 음원을 활용해 수돗물을 이용한 요리, 사용하는 모습, 정수 공정, 안전함을 포함한 뮤직비디오, 브이로그, 애니메이션 형태의 영상을 30초에서 100초 내로 제작해 8월 31일까지 부산 상수도 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시가 회동수원지 준설 작업을 통해 저수 용량을 늘릴 방침입니다.
부산시는 오는 30일까지 회동수원지 효율적 관리 방안 타당성 용역을 수행할 기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동수원지의 저수 용량은 1,800만 세제곱미터지만 지난 74년 동안 제대로 준설을 하지 않아 380만 세제곱미터가량의 퇴적물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시는 자체 식수원인 회동수원지의 퇴적물을 준설하고 물 관리를 통해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하루 취수량을 현재 10만 세제곱미터에서 15만 세제곱미터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가운데 이번 주말에도 부산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주말인 토요일부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오겠다며 주말 사이 예상 강수량을 50에서 100mm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비는 일요일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8월 첫 주 부산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부산의 아파트 가격은 0.12% 올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해운대구가 0.41%, 수영구가 0.38%, 동래 0.28% 오른 반면 기장군이 0.24% 하락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컸습니다. 또 부산의 전셋값은 0.06% 올랐는데 전국 평균인 0.2%보다는 상승폭이 작았습니다. 부산 사상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경비원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부산 사상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 60대 A씨가 관리소장을 겸한 경비원 70대 B씨의 목을 조르고 폭행했다는 고소장을 7일 접수했습니다. B씨는 2013년부터 계속 입주민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금정구 지역 자활센터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출범했습니다. 금정구는 일과 복지를 통한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금정구 지역 자활센터의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최종 인가를 받아 안정된 사업 운영에 기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금정구 지역자활센터는 현재 커피 전문점과 편의점, 위생관리사업, 물류 및 택배 등 19개 사업단에서 180여 명의 자활 참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8월 8일) 기상정보입니다. 부산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50에서 100mm로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으니 외출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기온 24도, 낮 최고기온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에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수도권은 오후부터 강한 비가 내리겠고 강원도와 충청도, 전라도 역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남부와 남해동부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두 해상 모두 2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부산은 다음 주 중반까지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이번 주말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예보돼 있으니 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있습니다.